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나친 지출 시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발생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기부금과는 달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기부금은 주로 업무와 무관한 현금 기부를 의미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으나 일정한 금액 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특정 지출로 구매욕을 자극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도 없이 전액 송금이 가능합니다. 판매 부대 비용은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으로 전액 송금이 가능합니다. 주로 제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제 항목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법인이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또한 사업상 증여로 발생한 부가세와 매출세액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권 포기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접대비로, 그렇지 않은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도로 인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으로 처리되며 특수한 상황이나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가 아닌 경우는 광고 선전이나 기증품, 판매 장려금 등은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물 접대비는 시가나 잔고가 중 큰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접대비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빙불비는 증빙이 영수증조차 없는 경우로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합니다. 접대비 중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은 있으나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1년 기준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에 수익금의 적용률과 특정 적용률을 곱한 값이 더해져 최종 한도가 계산됩니다. 또한 문화접대비를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부동산 임대 조업 법인의 경우 한도의 50%까지 사용 가. 접대비 자산 계상의 경우 1차로 비용으로 처리되며 2차로 건설 중인 자산의 자산 차감으로 3차로 유무형 자산은 자산 차감 후 감가상각비 비율만큼의 손금이 이루어집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접대비로 계상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데 이는 판례에서 나온 사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부패가 많은 경우로 의도적인 접대비 계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 우수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불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고객사은 행사와 판매부대 비용 경쟁이 치열한 대리점에서의 고객사은 행사나 신규 시장 개척, 영업 지원을 위한 비용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수 내방객 각종 선물은 광고 선전비이지만 이 중 상패 제작비는 특정인에게 전달 등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공사 수주를 위한 공상처리비 약정은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규정과 한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제 기부금은 특수관계를 제외한 자에게 주는 기부금으로 시가 130%를 초과하거나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는 경우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송금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한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기부금은 50%를 기준으로 시작하여 일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는 30% 또는 1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장부가액, 특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경우에는 송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송금 계산 시 기준금액은 차가감 소득의 기부금을 더한 후 2월 결손을 빼면서 계산됩니다. 법정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산되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월할 상각이 이루어집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 비용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를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긴급 매각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의법인은 정부에 기부하더라도 비법인이 투자자금을 받는 경우 조세에 피해 혐의가 없다면 우회 지원이 아닌 정당한 거래로 법정 기부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